네, 라피스 센시블레 어제 그 앞에를 탈부착할 수 있는 이런 또 선글라스를 어제 한번 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가볍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탁탁 쉽게 붙였다 뗄다 할 수 있는. 저거 끼고 골프 치면 그냥 선글라스 값 네. 나온다니까. 열타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다고 봐야 되겠죠? 열다가 뭐야? 더 줄어요? 네. 자, 타이거 우즈도 굉장히 아껴 쓸 것 같은 이 라피스 센시블레 탈부착식 선글라스 한번 여러분 평소엔 안경처럼 또 선글라스가 필요할 땐 선글라스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씨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팬클럽 분들 많이 오셨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근데 이 어디 팬클럽? 여기 남녀노소가 없으셔. 저기 제 또래인데 저기 트렁크에 기대서 주무시는 분 있잖아 저기. 아마 저 자제분을 혹시 위한 건 아니신가? 그 아이브 맞나요? 예, 아이브의 네. 캐릭터 야, 자제분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미니브 파크라고 네. 그 예쁜 캐릭터로 만든 아이브인데 네.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아이브가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 노래 나오면은 뭐 전원이 다 따라 부르는. 아이브의 IM이라고 노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이제 보면 줄 서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저희가 이거 그 더현대 앞에 있는 거 자주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여기 줄이 굉장히 길게 되면은 거의 조금 지났을 때 글로벌한 이슈가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그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과연 얼마나 줄을 서? 예전에 그 슬램덩크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줄 엄청 섰잖아요. 뉴진스 처음 데뷔했을 뉴진스 처음 데뷔할 때 때 우린 저 사람 누구야 막 그랬는데 대박 났잖아요.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 예. 그래서 네. 몰라가지고 망신당했잖아. 그랬죠.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런 걸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런 것도 투자에 좀 적용을 시키면 뭐 엔터나 이쪽으로 그리고 한번 그때 한번 엠믹스 엔믹스도 줄 서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예, 그때 제가 그랬고 뭐 JYP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아, 그때가 JYP 막 올라가기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왜 그 예전에 메로나 애들이 사 먹는 거 보고 그 빙그레 투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아, 뉴스 안 할 겁니까? 뉴스는 예. 이제 시작이죠. 나 뉴스 뭐- 뉴스 고파요. 아니 뭐 일단 미국장도 놀고 저 어제 반장했잖아요. 예, 반 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념일 예, 반만 열었는데 다우존스 0.03% 올랐고요. S&P 500도 한 0.12%, 나스닥도 0.21%가 올랐어요. 아시아 증시 오른 거에 비하면은 미국장은 뭐 강보합 정도였습니다.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1990년 이후에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을 했고요. 근데 미국장이 참 세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조업 관리 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네.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46.3 나왔거든요. 이게 50 언더로 내려오면은 안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전달에 48.4였는데 이번에 46.3이니까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공업관리협회 ISM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 같은 경우도 46으로 전달에 46.9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소비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 흐름이 아직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공급단에서 기업들은 50 언더로 내려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통화정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확실히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소비가 지금 버티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좀 명확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제 소비 쪽에서 꺾이게 되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경기 둔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 소비가 워낙 강해서 이제 경기 둔화가 뒤로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라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도 공장이 이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뭐 불안불안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증시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제 미국장에서 그 전기차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뭐 이런 것들 와, 리비안 17%. 망한다더니 그러니까 뭐 리비아는 워낙 좀 기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인도가 좀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하면서 17% 올랐고요. 근데 예,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분기 차량 인도가 좀 괜찮았다 그래서 7% 정도 아니, 올랐어요. 가격 좀 낮추니까 확 뜨더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전년 대비해서 83% 증가했다는 건데 이게 왜 이날이 중요했냐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매월 첫 거래일에 판매 실적을 발표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뭐 샤오펑 같은 회사 여기도 뭐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난 회사거든요. 근데 차량 인도가 좀 늘어났다는 소식, 그 전기차 그 보조금 다시 주기로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4%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면요. 중국의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국 상무부가 발표를 한 건데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인데 중국이 반도체 자꾸 막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중국 반도체 막으니까 중국이 이제 자기는 이제 소재 수출을 금지로 대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 갤륨 가르메늄 네. 뭐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반도체, 태양광 패널, 뭐 레이저, 야광 고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사실상 그 원재료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한 20여 개 정도가 돼요. 뭐 히토류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인데 이거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수출 통제라는 거는 이제 수출을 하려 그러면은 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해외 구매자가 누군지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상무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무원, 중국 내각까지 이 수출 허가 검토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줄을 서시오네. 그죠. 마음에 국무원 드는 사람들만 할당량 준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국무원까지 올라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그렇죠. 걸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태양광 패널이나 뭐 LED 패널이나 뭐 광전지나 뭐 반도체나 다 이거 패널류들이 이제 갈륨 게르마늄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 블룸버그에서는 산업과 군사 역량의 필수적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글로벌 전쟁의 일환이다. 또 중국이 중국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건데 중국에서 못 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갈륨 게르마늄은 그러니까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전체 공급량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대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얘기는 약간 좀 그 반어적으로 쓴 표현인데요.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한쪽에 치고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맞는 거는 잘 보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6월 30일 날 그러니까 지난 우리 주말 지나가는 그 시점에 그 네덜란드 정부가 그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수출 허가를 뭐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조치고 EUV 장비 이런 거죠. EUV 장비는 진작에 했고. 수출 통제가 됐고 그거보다 아랫단에 DUV 장비라고 있어요. 이제 최고급보다도 더 아래 단계까지 통제를 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EUV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한 10단계, 10나노 요쪽 갈라 그러면 EUV 장비가 필수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중국에서 그 장비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그러니까 EUV 장비는 굉장히 촘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UV 장비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한 건데 그럼 이 느슨한 장비를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마치 EUV 쓸 때처럼 잘 하면 정밀하게 쓰면 DUV로 EUV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걸 더블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그것도 식으로 이제 수출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돌파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UV 장비도 이제 포함됐을 거다라고 외신에서 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디커플링 얘기해서 뭐 디커플링은 아니고 디리스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뭐 좀 해보려 그랬거든요. 이래저래 좀 유화적인 모습들을 보이면서 뭐 기업단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상무부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반도체 장비 관련한 수출 통제에서 굉장히 빈도 높은 소통을 했는데 결국은 그 관련 장비를 통제 목록에 넣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네덜란드 조치 받으면서 중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다른 나라 협박해가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중국에서 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장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갈륨하고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옐런 장관 미국의 옐런 재무부 가죠. 장관이 미국에 갑니다. 중국에. 예, 3일 남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 그러니까 3일 앞두고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 오면서 디리스킹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화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옐런 장관 오기 3일 전에 이 조치를 한 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좀 이것들을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갈른 게르마늄 못하게 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앞단에 장비 못 들어가게 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앨런 장관 가는 것까지를 한번 묶어서 이거를 좀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될지를 좀 뉴스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게르마늄 팔찌들 이거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이세요? 게르마늄 달걀. 아이고야. 아니 내 얘기 뭐냐 게르마늄이라는 게 달걀이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게르마늄 그 옥장판도 있고. 찜질방에서 많이 아 보였죠. 이거 진짜 많다니까 게르마늄 아니, 관광지 가면 그거 좀 다르겠죠. 달러? 아니, 그 그러니까- 팔찌 그거랑 그 게르마늄 팔찌야? 그러니까 그 게르마늄인데 그럼 얼마나 아니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 답답하시니까. 답답하다 이거지. 네, 어?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좀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뉴스여가지고 그 행정안전부가 연체율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 100곳에 특별 점검 검사 나선다. 아니, 저게 좀 문제던데 진짜. 그러니까 이 뉴스 최근에 새마을금고 관련한 좀 흉흉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게 좀 그 조심스러웠어요. 그 뉴스를 다루기가 좀 그런 게 저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너무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은 그 뱅크런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뭐 파악하기로는 그쪽에서 들은 얘기라는 건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좀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으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크게 보면 PF, PEF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동산 PF 투자 손실로 지역 새마을금고가 한 군데 문을 닫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합병되는 게 있고 한 20조 원 규모로 운용되던 사모펀드에서 리베이트 받았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층까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펀드 매니저가 뭐 돈을 받아가지고 뭐 전달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워낙 돈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운용사를 선정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돈이 있다 그러면은 네. 뭐 펀드 매니저들 몇 군데를 펀드에다가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투자를 하게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좀 리베이트가 있었다. 뭐 그래서 뭐 새마을금고가 키워준 뭐 사모펀드 리스트 뭐 이런 것도 돌고 좀 그쪽 그러고 세계에서 있어요. 굉장히 큰 일이었더만 보니까. 한 규모가 약 한 20조 원 정도 됐다 그러니까 20조? 예, 굉장히 큰 운용 자금입니다. 규모가. 그래요. 예, 새마을금고 전체가 뭐 200조 수신량구가 200조가 넘으니까요. 그리고서 지금 한 100여 곳에 대해서 5주간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다들 하는 얘기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있고 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긴 하는데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오히려 이걸 자꾸 우려를 부추기면은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게 그 수신장고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최근 2달 동안 수신장고가 한 7조 원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4월 말 기준으로. 마을금고가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예금 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신장고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그러니까 4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 5월, 6월 지나가면서 예금자리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거 집계되는 대로 다시 공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 있어요. 예금자 보호 받는 데죠. 예금자 보호가 예금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새마을금고의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 새마을금고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은행 지점처럼 새마을금고의 지점이 아니고 독립된. 다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맞아. 그럼 각각 돼 있는 것들이 돈을 모아서 중앙회에다가 맡겨서 네.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새마을금고 연합회. 예. 중앙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개별단에서 이렇게 자꾸 터지기 시작하면 중앙회가 못 견딜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그 저 남양주에 있는 그 한 새마을금고가 PF 대출 부실로 좀 폐업을 하게 돼서 폐업을 해요. 예, 그럼 부실하게 된 그 채권은 중앙회가 이제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량하게 있는 것들은 옆에 있는 좀 건실한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하는. 그래서 7월 한 중순쯤에 이제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서울 역세권 PF가 있는데 이거는
그 새마을금고가 이제 어떤 식으로 PF에 들어가냐면은 예. 이게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단위 조합들이 이게 모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곳은 한 170여 개 정도의 새마을금고 단위 조합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게 170개 들어가면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좀 우량한 PF다 그러면은 통으로 그냥 금융회사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 이렇게 좀 단위 조합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브릿지에서 본 PF 좀 안 넘어가고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재연장을 하게 될 거로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PF로 못 넘어가게 되면은 그 대출이라도 연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연장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오늘 얘기가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분위기 안 좋게 뭐 이게 뭐 지금 뭐 금방 터질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뉴스가 촉발됐던 거는 얼마 전에 그 채무 조정해 준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거잖아요. 연체율이 높아지니까 네. 연체 그 대출의 10%만 내면 정상 여신으로 처리하고 뭐 이런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해준다고 한 건데 네. 그러면은 연체 이자를 안 받으면은 연체가 아닌 거냐? 네. 그 연체율을 그 낮추려고 네. 그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심각한 거 아니냐? 이제 어제 그 얘기가 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뭐 SNS에도 그런 인증도 막 오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요인은 아니라고 보는 게 그 개인 대출 쪽에서 연체율 올라가지고 새마을금고가 이렇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PF 쪽에서 좀 문제가 될 거라. 네. 그래서 그 채무 조정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건 조금 과도한 측면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PF 얘기가 뭐 매년 이때쯤 되면 9월 위기설 이런 거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작년 10월에 되게 심각하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톤으로 전해드리고 싶지는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 조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잉할 필요도 없고 딱 팩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상황이랑은 좀 다른 거죠, 우리는. 미국은 뭐죠? 그러니까 미국의 왜 SVB 사태 나고 뭐 이런 거랑은 조금 그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새마을금고는? 예, 조금 다른데 네. 그 미국 SVB 사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네, 그것도 네. 이렇게 모바일 네, 뱅크런이 네, 네, 나가지고 네, 네. 너무 순식간에 그게 이루어졌던 일이라 직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새마을금고는 옛날 새마을운동할 때 만들어진 겁니까 혹시? 아니 저는 처음에 제가 예금을 한 게 새마을금고였던 것 같아요. 초등 국민학교 때 그때. 몇 년도에 그게? 그게 60한 아마 3년?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아 그렇습니까? 70년대 후반. 아, 동네에 이렇게 새마을금고 있는데 거기 가면 통장도 진짜 지금 통장하고 좀 다른 조그만 통장인데 그 누나가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얼마 넣으면? 글씨로 써가지고 그 손으로 써요? 그럼 손으로 다 썼지. 그 위조하면 어떻게 해? 아니 손으로 쓰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 네, 원래 그거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기계로 찍은 게? 기계 무슨 기계가 있어. 아 그래요? 그 예금 받으러 오셨잖아요,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네모칸 쳐가지고 거기다 도장 이렇게 찍어주고 그랬다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저축을 안 해봐서. 그 일수 아저씨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일수 갚으면은 일수 아저씨들 오늘 갚았습니다 찍어주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SK 하이닉스의 그 HBM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에 사용하는 고대역 폭 메모리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적으로 선주문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BM3E 이네스트랬고 그 다음 모델인데 이거를 이제 한번 샘플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샘플을 요청한다라는 거 그냥 우리 뭐 시식 코너에서는 먹고 그냥 가도 되지만 여기서는 시제품 요구하는 거는 이제 주문을 하기 전 단계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문을 해도 거의 연말에 받을 정도로 좀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HBM은 예.
뭐 D램은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HBM은 좀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야 이제 이쪽에서 그 AI 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쪽에 큰 장에 쓸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 영업이익이.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추산으로는 영업이익의 40%가 HBM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야. HBM이 전체 물량은 그 크지 않습니다. 10%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언더인데 돈은 여기서 다 남아. 이익은 이쪽에서 많이 벌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이제 GPU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고 엔비디아에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쓰는 그 GPU 칩은 그 엔비디아 칩보다 HBM이 한 2.4배 정도 더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그 CPU는 되게 빠른데 D램은 좀 느려요. 그러니까 머리는 되게 빠른데 이걸 기억하는 게 좀 느려요. 그래갖고 이 대역폭이 좀 커야 이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공지능 치료야 그러면은 이 칩이 얼마나 빠르냐를 가지고 하다가 그게 핵심이었는데. 네, 그리고 막상 돌려보니까 D램에서 속도가 못 맞춰주면 얘가 아무리 빨라도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HBM 수요가 트렌드포스에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할 거고 내년도에는 30% 이상 성장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HBM 만들 수 있는 데가 뭐 거의 없고 한 50% 이상이 하이닉스, 한 40%가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쪽에서는 특별히 수혜를 많이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HBM 쪽에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좀 뉴스 하나 예고를 해드리면은 네. 기대되는 뉴스 예고해드리는 거는 제가 좀 이거는 그냥 약간은 국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국뽕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삼성전자하고 네이버하고 둘이 같이 인공지능 반도체하고 메모리 패키징해서 하는 칩을 하나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그쪽 담당자분들 만나보면 계속했던 얘기가 인공지능 칩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다. 이거 메모리하고 속도를 적당하게 맞추지 못하면은 실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만들고 있는 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8월 달쯤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기대되는 측면이 좀 근데 네이버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뭘 하겠지만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자신들이 뭘 해요?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친다는 게 뭐예요? 일단 클라우드 서버가 네이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건 네이버가 이거 센터를 만드는 거고. 만들겠죠. 그러면 칩을 주문하는 건 네이버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그 칩 총괄하는 분도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원래 그 반도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 맞춤형 네이버 맞춤형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인공지능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다 넣을 거를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메모리하고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인공지능 칩이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좀 속도가 느려서 HBM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맞춰서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가지 뉴스 이 정도로 오늘은 보고요.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